오늘 사실 많이들 기대 안 하셨죠? 국제유가도 좀 하락하고 국내 실적도 좀 좋지 못하고 따라서 오늘쯤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의 낙폭이 좀 더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실적 부진 여파로 인해서 현재 1%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1.15% 하락 1871선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상태대로라면 그래도 5일선은 지켜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지만 제한적인 낙폭 0.47% 하락 678선 부근에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삼성그룹주 먼저 보시면 오늘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수 낙폭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가 한 2% 밀려 있고요. 그리고 울산이 5.3% 급락입니다. SDS도 한 2.7% 빠져 있고 전기가 4.2% 그리고 SDI가 한 15% 정도 밀려나 있습니다. 삼성 SDI 밀리면서 지금 LG화학, 뭐 P&E솔루션 관련주들, 2차전이나 전기차 관련주까지 같이 많이 밀리는데 중국 쪽에서 보조금 폐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차, 그러니까 뭐 버스라든지 승용차가 아닌 쪽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로 NCM 계열의, 그러니까 LG화학이나 SDI가 만들고 있는 NCM 계열의 배터리는 탑재하지 않는다,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오늘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LG화학과 SDI가 좀 큰 폭으로 밀려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 실적 공개 이후에 낙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닝 쇼크 냈습니다. 1.45% 밀려서 13만 5,500원 선 나와 있고요. 기아차나 모비스, 또 장중에 플러스였던 현대 위아까지 다 지금 끌어내려놓고 있습니다. 뭐 뉴욕장 연계된 흐름들이 이쪽 섹터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이버랑 SK텔레콤, 뭐 NC소프트 이런 계열들이 오늘 좋고요. 그리고 한전도 한 2.1%가량 상승권역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는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서 뭐 좋은데요. 4.3%가량 올라 있고요. 포스코도 지금 뭐 일부 시황은 리커창 발언이 새로운 게 아니고 2015년도치 예전에 나왔던 게 재탕이다. 그리고 아직도 공급 과잉 톤수로는 2억 톤이 연산으로 초과 상태다라고, 공급 과잉 상태라고 다시 또 엎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는 추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0.5% 정도 상승권역에 멈춰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예상되는 종목은 없고요. 코스닥에서 두 종목 있습니다. 액션스퀘어 그리고 코데제 컴바인인데요. 액션스퀘어는 블레어드 시리즈 이 게임을 만드는 업체인데 게임이 상당히 좀 잘 나간답니다.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게임주 조금 더 묶어보시면 파티게임즈, 게임비, NC소프트가 후반에 탄력이 좀 더 붙습니다. 4%나 현재 오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 이 밖에 위메이드나 조이시티, 컴투스, 네오위즈게임즈 모두 다 양호하게 2에서 4% 정도의 플러스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이 회생 종결 신청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인데요. 출렁거림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막판에 그대로 상한가 마감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부산에서 여기에서 지금 드론쇼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드론 관련주들 흐름 양호합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는 8% 정도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ESV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한 1% 정도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오늘 위아래로 상당히 크게 출렁거립니다. 장 초반에는 중국 쪽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18%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이고요. 13% 육박하는 급락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장중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오늘 장에 남긴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보시죠. 장 초반에 이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1,200원 선 위에서의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변동 흐름이 좀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1,199원에서 1,204원의 밴드 형성하며 움직였고요. 오늘 거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거의 급등이네요. 10원이나 올랐습니다. 1,204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중국 시황이 일단 뭐
외국계라든지 좀 IB들 분석 보면 뭐 통화 완화라든지 환율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오전에 또 한 번 여갈표 중국이 한 4천억 위안 정도. 사실 이쪽이 총 통화가 경단이기 때문에요. 뭐 한 우리 돈으로 뭐 한 100조, 200조 던져가지고는 사실 뭐 의미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여갈피로 유동성 공급을 나오고 낙폭을 좀 줄이는가 싶더니 점심시간 전에 중국 밀려내리면서 다시 우리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특히 홍콩 H는 뭐 일부 그 차티스트가 전문가들이 뭐 기술적으로 7,200을 한번 보고 오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비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시황들이 우리 증시에도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그보다 앞서 1차적으로는 우리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영향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경계감도 장중에 이야기 됐었는데요. 뭐 실제로 CME 패드워치 결과 보면 89% 정도가 이번에는 동결이고 일러야 한 6, 7월 정도에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뭐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씩은 뭐 경계감들이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하락했습니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고요. 최근에 일본 증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하락을 했는데 낙폭이 깊습니다. 2.35%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금 17,000선 내줬고요. 16,708.90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마감됐던 대만 각권지수도 0.8% 정도 조정으로 거래 마쳤고요. 현재 마감 앞두고 있는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다 밀려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3%대 하락이고 장중 기준으로는 직전 저점 이탈이 잠시 남았었습니다. 현재 2,850선 부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 시황센터 넘어갑니다.